네, 안녕하세요. 네, 삼시세킬 4일차. 네, 하루에 킬러 3문제씩만 풀면 만점에 도전할 수 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 네, 킬러 문제들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항상 방정식 문제들을 보면 이게 딱 정확하게 식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그래프를 보는 문제들이 아닌 함수를 유추해서 이렇게 조건들을 유추해 가면서 함수식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항상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극대값이 27인 3차 함수 y는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gx에 대하여 함수 hx를 0보다 큰 데에서는 3차로 주어졌고 0보다 작을 때는 2차로 주어진 연속이라고 하고, 여기 연속인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절대값을 씌운 hx. 그러면 이 hx 자체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값 hx가 연속이라는 표현을 줬어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의 교점의 개수를 pk라 할 때 이런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얘를 k라는 식으로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녀석에 따라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죠. k, k제곱, k3승이냐, 아니면 등비수열이냐, k가는 지수식인, 아니면 이항분리의 분분수, 무리식, 요구식이냐, 아니면 시그마의 정의, 즉 풀어져 시그마의 정의를 쓰느냐, 이런 유형 문제인데, 보통 이런 유형 문제들은 이거 시그마의 정의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가장 어렵고, y는 fx의 극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fx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f0 빼기 g0이가 48이래요. f0 빼기 g0이가,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 hx가, 자 x가 0보다 큰 데서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0보다 작은 데서 gx가 2차 함수니까 연속이면 hx가 모든 관에서 연속이려면 f0과 g0이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f0 빼기 g0, 그러면 얘네들이 같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48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f0과 g0이가 같은 게 아니라, 그래프를 만약에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h형이 여기 정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2차 함수는 gx가 이렇게 만약에 그려졌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절대값을 씌웠다면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이렇게 꺾어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이렇게 뭐 하는? 만나는 패턴이 돼서 얘가 스무스하게 연속이 되는 그런 패턴일 거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인지를 해둔 게 얘네들이 같던지 아니면 f0은 마이너스 g0이랑 같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연속이기 때문에? 절대값 hx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g0을 집어넣으면 이 f0이 얼마냐면 48이 돼서 f0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f0은 24구나 해서 여기다 딱 24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극대값이 27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극대값이니까 27은 여기서 분명히 얘가 0보다 큰 데서 3차라고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극대인 녀석이 나올 건데 얘가 27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 점의 x좌표는 모릅니다. 이렇게만 알려준 상태. 그럼 극대가 생기고 뭐 극소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G'A가 0이면, 자 2차 함수인데 G'A가 0이래. 근데 A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인데,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면 얘가 이렇게 들어질 건데,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아래로 볼록일 건데, 즉 빵 되는 점이 이 꼭지점이야. 기울기가 빵 되는 점. 그러니까 여기가 A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이런 식의 구조고, 그때 이
A라는 게 뭡니까? 바로 여기 X는 A란 대칭축이겠죠. 이게 양수 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A라고 친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있는데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4가 돼야 얘가 꺾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날 거랍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이딴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저런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함수 y는 hx의 극대는 한계가 있고, 자, hx는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상태고 얘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는 극대가 뭡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면 극대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h 절대값 x의 극대는 두 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날 거고, 그림이 그러면서 이 극소값이 x축 아래에 있는 값이 돼서 얘가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그려져야지 극대가 하나,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에 대한 표현은 극소값이 음수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x축 아래를 꺾어 올려서 y는 hx가 요렇게 그려지는 패턴이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요 가나 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절대값 hx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저 요 내용으로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만 보는 건데 요 녀석의 좌표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뭐 k라고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직선 y는 k와 그럼 여기를 k라고 두면 안 되고 뭐 m이라고 놓을게요. pk를 할 때 k는 1항부터 30항까지 pk가 154이다. 함수 y는 fx의 극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m 값을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m이 될 거니까 결국 이렇게 음수값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m 구한 거에도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y는 k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뭔지는 몰라. 어쨌든 얘가 1일 때는 P1은 뭐냐면 y는 1과 함수 hx 절대값의 교점이 바로 P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PK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P1 더하기 P2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P30까지 구한 다음에 이 규칙을 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시그마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1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리면 y는 1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만나는 게 있죠.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이 m까지 사이에 있을 때, 이 m 사이에 있을 때는 m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다 보니까 이 k라는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 p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k가 뭐가 되면? m이 되면 pk 값은 교점이 이때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5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어디까지? 27 전까지는 다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래서 k가 이번에는 m보다 크고 어디가 작을 때? 27보다 작을 때는 pk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27일 때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pk가 3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고 k가 27보다 클 때는 다 몇 개예요? 2개씩 만나죠. 그래서 p28, p29, p30은 다 몇 개예요? 2개, 2개니까 6개가 되겠다. 그러면 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154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m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할게요. 자, 일단은 숫자가 나와 있는 것부터 얘 얼마예요? 6이죠. 얘까지 합하면 3이죠. 그래서 3 더하기 6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k가 4짜리 녀석은 m부터 27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k가 1부터 5까지 있으면
얘는 2, 3, 4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5-1에서 하나를 더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7-m에서 하나를 더 빼준 거가만큼이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짜리가 이만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M일 때 5 하나 있으니까 5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1부터 M까지는 6개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때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4가 되니까 4개죠?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도 6개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n-1개. 그래서 n-1에 6을 곱한 값이 154가 되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m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계산하면 26-m이니까 자, 9 더하기 14. 9 더하기 14는 넘어가면 140이 될 거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4, 2, 8, 4, 6, 24, 104 빼기 6 그러면 98 마이너스 4m 플러스 6m 플러스 2m 이 값이 140이 될 거고 이 m은 98을 빼주면 얼마 되는 거예요? 42가 돼서 계산하면 21이 돼서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죠. 우리 극소값은 이렇게 원래 극소값은 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m값을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f에 관련된 내용과 gx에 관련된 내용에 어떤 함수값을 주거나 뭐 이런 표현들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프를 추론하는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라고요? 수열의 합 과정과 섞은 겁니다. 근데 수열의 합 과정은 그냥 이거 저걸 K관한 식이든 뭐 부음수든 어쨌든 K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뭡니까?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는 사고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고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는 3차입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gx는 3차에다 그냥 2배를 곱했어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도 gx는 3차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x는 0이 이렇게 있고 1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플러스 1은 gx를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여기서 또 똑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똑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가 만나고 얘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기 있는 요 함수가 f0이라는 값과 여기 있는 이 f1 값이 서로 뭐야 되고요? 같아야 되고 여기서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기울기랑 똑같잖아요? 주기니까 그때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 즉 1에서의 조금 작을 때의 기울기랑 1보다 조금 클 때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 그 말은 f'0이랑 f'1도 같으면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이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주어진 거야. f0은 f1이고 f'(f1이면 이 말이 무슨 말과 똑같은 거라고? 미분이 가능하면 이 말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주기함수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항상 이렇게 풀었죠.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gx는 모든 실수의 미분이 가능하다. 벌써 설명을 했죠. 자, 함수 gx가 모든 실수 미분이 가능하면 이 표현이 얘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 표현을 쓸 건데 자,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함수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저 표현을 했잖아. f0과 f1이 같고 f'0과 f'1이 같대요. 그랬을 때 f'1이 2분의 1이냐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지금 다른 조건들을 보면은 얘가 g'(x) 우리가 0부터 1 사이에서 얘 gx가 2fx 이거밖에 안 주었잖아. 그러면 미분을 할게요. 그럼 얘는 2f'(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때 여기서 f 프라임 1이 2분의 1이냐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녀석을 쓰면은 gx는 뭐라 했습니까? 2fx라고 했어요.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2f0이 지영이가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2f1이 지원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랑 서로 같대요. 그러면 f0과 f1이 같은 거지. 그리고 f'0과 f'1이 같은 것만 알아. 이 들어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f'1 값이 2분의 1가 딱 하고 정해진 거야. 어떻게 합니까? 내용은 우리 이거밖에 모르는데 3차 함수 최고차이에서 1이다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자, D가 또 똑같이 볼게요. 함수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접근해서 푸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gx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x축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수 x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즉 f0이 뭐가 되면 된다고? f0이 0이 되면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럼 F0이 0이 되면 F0과 F0과 F1도 0이 되고 이 X축과의 교점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뭐 하는 거라고? 추론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만약에 알고 있을 때 정확한 함수 값들은 다른 조건이 추가 조건이 나와 있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볼게요. 4차 함수 fx와 3차 함수 gx에 대한 두 함수 y는 f 플라임 x 즉 얘 도함수 얘는 3차가 됐고 얘는 2차가 되겠죠? 그때 hx는 이렇게 줘요. 그러면 h 플라임 x는 f 플라임 x 마이너스 g 플라임 x로 쓸 수 있겠죠. 그래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우리는 항상 도함수의 그래프의 부호를 통해서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는 거죠. 자, 3차 함수가 이런 형태죠. 지금 3차 함수가 이게 f 플라임 x 그 다음에 요게 g 플라임 x 그래서 보시면 교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교점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 4 이런 데서 교점이 나왔어요. 맞죠? 잠깐만 좀 지워볼까요 다시? 아 4는 여기네요. 좀 자세히 그리면 그 다음에 자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는 h 플라임 요 녀석을 통해서 hx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교점들에서 둘의 함수값이 도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이 값이 빵 되는 점들인 거야. 그게 0하고 2하고 4가 있는 거죠. 근데 0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는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즉 g 플라임 x가 f 플라임 x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는 음수가 되겠죠. 여기가 음수인데 얘가 그래프와 위치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플러스, 여기 바뀌었으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x는 여기서 감소를 했다가 여기가 빵이 되고 다시 증가를 했다가 여기 빵이 되고요. 그러니까 극대가 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2,h2고요. 여기가 0,h0이고요. 여기가 4,h4야. 근데 이런 식으로 극값이 3개가 나온다는 걸 알지 지금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래프인지 이쪽이 더 높은 건지 이쪽이 더 높은 건지는 요 그래프만 보고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같은 경우 이쪽이 더 큰 경우 이쪽이 더 큰 경우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hx 그래프.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유형은 극값이 3개가 나오는 꼴이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 얘네들의 극값이 같은 경우 H형이 더 큰 경우 H4가 더 큰 경우 H2에서 극대인 경우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실게요. 이제 자 X가 1부터 2 사이에서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정도고 여기가 2가 되죠. 여기 0 여기 정도 1 되고 여기 2 정도 여기 4였습니다. 여기 0 여기 1 정도 여기 2 되고 여기 4였어요. 자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에서 hx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다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3개 다. 3개 다 뭐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틀립니다. 함수 hx가 극값을 갖는 x의 개수 극값이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를 갖는 니은은 맞는 표현이다. 자 이번에 f2랑 g가 같으면 그러면 f랑 g가 같다라고 하면 hx는 fx 빼기 gx라고 했으니까 얘가 2에서 x는 2에서는 h2가 0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방정식 h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다라고 했을 때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뭐 하는 거라고? 맞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자 도함수가 얘가 3차에서 2차를 뺀 거니까 얘는 3차야. 그리고 얘는 4차에서 3차를 뺀 거니까 얘는 4차예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 정도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연습,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21번으로 왜 나오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는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과 같은 문제들을 많이 기초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나머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의 개형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그리는 문제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심한 문제가 술술술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오늘 4일차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다시 5일차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5일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